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라는 소재는 예로부터 문화권을 막론하고 다양한 전설이나 민담 속에서 등장해 왔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중에서도 부활은 가장 극적인 것에 속하기에 이야기의 훌륭한 클라이맥스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죽은 자가 소생했다는 이야기가 옛 설화의 전유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아 관에 넣어두었던 시체가 갑자기 살아나 허기를 호소했다는 것부터 장례를 마치고 공동묘지에 매장하기까지 했던 시신이 한밤중 현관문을 놓고 했다는 오싹하기 그지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의 목격담들은 먼 과거부터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이러한 목격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의학계는 이것들을 단순한 착각이나 허황된 망상에서 비롯된 도시전설로 치부하였는데요. 그런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던 1900년대 중반에 이르자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얼마 후 되살아났다라는 보고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함께 각지에서 등장했죠. 의사들의 냉담한 반응은 이제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라는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중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얼마 후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등 생체 반응이 돌아왔다. 그 과정에 있어 추가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치료는 시행되지 않았다. 환자는 자발적으로 소생했다. 이윽고 1982년에는 최초로 의학저널에 관련 사례가 기술되기에 이르는데요. 가장 오래된 학술지 중 하나이자 저명한 의학저널로 명성이 높은 더 란셋에 공식적으로 죽은 자가 소생했다는 기사가 실리자 관련 연구에 박차가 가해졌죠. 그러나 그 빈도가 너무나 드물고 희귀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1993년이 되어서야 마취과 의사 잭 브레이의 사례 보고를 통해 가까스로 이름이 붙었을 정도였는데요. 어떤 의학적인 해명도 불가능한 기묘한 현상, 현실보다는 신화 속 이야기에 더 가까운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이름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부활한 남자 나사로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라자루스 증후군이었죠. 얼핏 허무맹랑하게만 들리는 라자루스 증후군은 현재까지도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간간히 보고되는 소생 사례들을 통해 이것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것만을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그 놀라운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죠. 2001년경 65세의 일본인 남성이 공공요양시설에서 심장과 호흡이 모두 정지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들과 요양시설 직원들이 제세 동기와 약물 투여 등을 동원한 소생술을 시도했으나 35분간 심폐 정지 상태가 지속, 사망이 선고되었다. 20분 후 부검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영안실에서 환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환자는 4일간 더 생존 후 사망했다. 2014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78세 남성 월터 윌리엄스는 늦은 저녁 숨을 거두었다. 그날 오후 9시 22년차 베테랑 검시관은 그의 맥박과 호흡이 모두 정지한 것을 확인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다. 서류 작업을 마친 검시관은 월터를 시신 운반용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 방부 처리실로 데려갔다. 방부 작업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 월터의 다리가 가방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심장과 호흡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15일 후 사망했다. 2011년 4월 14일 말레이시아의 65세 남성이 자택에서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환자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45분간 의사들이 CPR을 실시했으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들은 가족들의 동의하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으며 그의 유해를 화장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했다. 약 2시간 30분 후 환자의 호흡이 점차 돌아오더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소생 이후 점차 회복되는 듯이 보이던 그는 3주 후 사망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여러 사례들을 종합한 의학계는 라자루스 증후군의 특성을 2가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소생한다. 둘째, 완전히 회복되어 수년간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생한 환자들은 수시간에서 수주 후에 사망한다. 이 밖에는 그 어떠한 원리도 원인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라자루스 증후군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몇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하면 환자는 이미 동공 반응이 없고 맥박이나 호흡이 감지되지 않는 데다 몸까지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에게 소생술이 시도되었지만 심정지 상태가 15분 이상 지속되며 사망이 선고되었다. 해당 환자와 같은 변사자는 규정상 옷을 모두 벗긴 후 증거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어야 한다. 약 40분 후 출동한 경찰이 영안실에 있는 시신의 사진 촬영, 즉 검안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시신의 목젖이 움직이고 있었다.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는 2에서 3일 후 간단한 대화와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얼마 후 사망했다. 2017년 부천 종합병원에 83세의 환자가 이송되었다. CPR 등을 실시하였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의사는 환자에게 사망을 선고했다.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였기에 가족들도 모두 환자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후 시신은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시신은 곧바로 냉동고로 입고되지만 집 근처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배웅하고 싶다는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 이송 절차가 시작되었다. 1시간 후 영안실로 들어간 장례식장 직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시신의 얼굴을 덮고 있는 천을 걷었다. 그런데 시신이 숨을 쉬고 있었다. 곧바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는 놀랍게도 장시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뇌 손상이 없었다. 심지어 허기를 호소하며 물과 음식을 요구하는 등 상태가 몹시 좋기까지 했다. 환자는 약 2주 정도 생존하다 다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라자루스 증후군의 존재는 과거의 풍습이 단순한 의학 기술의 미비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빅토리아 시대 관의 안쪽에 종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넣어두었던 것이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5일장과 같이 장례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과거 문헌 속에 등장하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들 역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조악한 의학 기술 때문에 산자에게 사망 판정을 잘못 내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 중 몇몇 사례가 실제로 라자루스 증후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도 많아 관련 연구들에는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와 유사한 현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 원인을 일부 짐작해 볼 뿐이죠. 돌아올 회, 빛광, 돌이킬 반, 빛을 조, 회광 반조. 해가 지기 직전 일시적으로 하늘이 잠깐 밝아진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흔히 노인들이 임종 직전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고 신변을 정리하는 기묘한 현상을 일컫는데 사용됩니다. 라자루스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마땅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해당 현상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중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단순히 육체의 힘을 되찾는 것을 넘어 알츠하이머와 같이 뇌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거짓말처럼 회복되는 현상은 심층적인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인류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평가받는 터미널 루시디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어로는 말기의 또렷한 의식, 최종 명료성, 말기 선명성 등으로 해석되는 이 놀라운 회강 반조는 뇌졸중, 뇌종양, 수막염, 파킨슨병 등 여러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서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언어 능력을 상실했던 환자가 하루아침에 유창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거나 혼수 상태와 선망, 환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환자가 수시간 만에 너무나도 또렷한 정신과 기억을 되찾는 것이죠. 2018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1건의 사망 사례 중 6건에서 해당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해당 현상이 통계적으로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터미널 루시디티를 보인 환자 중 94% 이상이 일주일 안에 사망하며 그중 43%는 24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죠. 이에 일각에서는 라자루스 증후군 역시 환자가 수일에서 수주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사망 직전 육체가 마지막 프로토콜을 개시한다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육체가 극단적으로 신체 내의 자원을 소모해 스스로를 소생시키는 최후의 프로토콜을 가동, 손상된 부위를 급속하게 재생, 회복한다는 것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임사체험을 예시로 들며 두 현상에 영혼의 영역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과연 라자루스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삶과 죽음에 커다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982년 첫 공식 보고 이후 라자루스 증후군은 최소 38건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